안녕하십니까, 베테랑TV입니다. 오늘은 민방위기본법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지난번 비자법과 마찬가지로 벌칙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번 복습 한번 하는 의미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아시겠죠? 처음에 비자법도 공부하세요. 비자법이 항상 기본이 되고 가장 간단하고 짧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민방기본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자법을 어느 정도 내가 지난번 강의한 것처럼 어느 정도 개념이 됐다 그러면 민방기본법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벌칙입니다. 벌칙. 자, 일단 예비군법에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다. 일단 예비군 벌칙 세다. 예비군 셉니다. 군이잖아요. 예비군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구류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거는 벌금하고 구류 같이 나옵니다. 벌금 또는 구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구류가 뭐냐? 뭐 일종의 벌금과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구류라는 용어는 민방위에만 나옵니다. 벌금이라는 거하고 구류하고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 같은 성격인데, 비슷한 성격인데, 나머지 법들은 전부 다 벌금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구류하고 꼭 쌍이 붙어서 나오는 건 민방위밖에 없다. 세 번째는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과태료는 뭐 아시다시피 행정질서벌이잖아요. 형벌이 아니에요. 과태료는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여러분들 뭐 과태료 뭐 가끔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비자법에서는 딱 하나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과태료가 있어요. 근데 비자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나옵니다. 자, 특징 아시겠죠? 일단 예비군 세다. 구류 민방위만 나온다. 과태료 비자법 같은 경우에는 비자법은 딱 하나만 나온다. 그리고 제가 최초 준비 단계, 뭐 동원 단계, 교육 훈련 단계 이렇게 쭉 정의를 해드렸지만은 여기서 직장 보장 및 학업 보장 단계, 그 다음에 정치운동 금지, 그 다음에 비밀 엄수, 요 세 가지 부분은 미리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여기 딱딱딱 나오는 거니까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요걸로 세트화 시켜서 딱 머리에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은 비밀 엄수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비자에만 있습니다. 353. 왜 비밀 엄수는 왜 비자에만 있지? 생각해 보세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이잖아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밀 엄수 거기만 있습니다. 자, 학업보장 예비군만 있습니다. 학업보장 예비군. 왜 그렇죠? 공부하면서 한다. 예비군 그렇잖아요. 학생 예비군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정치운동 금지. 이거는 예비군하고 민방위만 있습니다. 비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은 그냥 자원관리법이에요. 자원관리법. 거기에 무슨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운동은 실제 병력을 데리고 뭘 하는데 정치운동 하지 마라 이런 거니까 예비군하고 저거만 있는 거죠. 직장보장 3개 다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직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비군도 직장 예비군이 있고 직장 민방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비자법도 전부 다 업체니까. 자, 여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개념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셉니다. 비밀 엄수 얘기했죠. 353. 다음 학업보장 예비군만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예비군 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둘둘벌. 그쵸? 또 정치운동 예비군하고 민방위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비군 세다고 그랬죠. 근데 정치운동은 하나 더 얘기해 보세요. 정치운동만큼은 다 세다. 예. 정치운동 금지는 다 세다. 왜? 정치 엄청 민감하지 않습니까? 요새 정치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정치운동 금지 엄청 세다. 예비군 둘둘벌, 민방위 둘둘벌. 다 세다. 그런데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전시 등 뭐 무슨 상황일 경우 요게 하나 더 들어가요. 3.3벌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더 셉니다. 3.3벌. 즉 다시 얘기하면 정치운동 금지, 민방위 둘둘벌, 예비군 둘둘벌이지만 예비군에는 3.3벌이 하나 더 들어간다. 어떨 때? 뭐 전시 뭐 그런 상황일 때 그때 가서 또 봅니다. 자, 직장보장 3개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비군 세다고 그랬어요. 자, 비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하나 벌. 민방위 하나하나 벌. 예비군 둘둘벌이죠. 예. 예비군 세니까 여기 하나 또 붙여봅니다. 민방위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뭡니까? 비자 하나하나 벌, 민방위 하나하나 벌구, 예비군 둘둘벌. 왜? 구류는 민방위만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비군 세지 않습니까? 세니까 둘둘벌. 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비밀엄수, 그 다음에 직장보장 및 학업보장, 정치운동금지 3개 이미 딱 들어갔잖아요. 예.
내용 보시면 쭉 내용 벌써 다 이미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뭐 준비 단계, 그다음에 편성 단계, 교육 훈련 단계, 동원 단계 요 단계에 있는 것만 딱 한번 구별해 보시면 됩니다. 민방위 이제 준비 단계, 편성 단계, 교육 훈련, 동원 단계 요거 4개 한번 좀 볼게요. 보면 뭐냐면은 딱 보세요. 준비 단계. 준비 단계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예비군 준비하는 단계예요. 준비 단계. 편성 준비. 여기 보시면 준비 단계가 뭐냐? 그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준비 단계에 대한 내용은 민방위 준비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뭡니까 안내 표지판, 유도 표지판 뭐 이런 것들이에요. 편성은 편성이고 훈련은 훈련이고 동원이고. 자, 준비 단계는 6,500만 벌구예요. 구류는 민방위만 있다 했지 않습니까? 6,500만 벌고 여기 30만 같아. 편성 단계까지 6,500 벌고 30만 같아. 근데 예비군 민방위 같은 경우에 2조 1항 감옥 상황. 2조 1항 감옥 상황이 뭐냐면 전시 사변 또는 이해준하는 비상사태로 돼 있어요. 요때는 뭘로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앞에 있는 거 적용해요. 6,500만 벌고. 이거 과태료니까 행정질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요 앞에 있는 때가 감옥 상황일 때예요. 근데 준비 단계는 요렇게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상황이 없어요. 되게 헷갈려 이게. 예, 감옥 상황 없어요. 감옥 상황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 정말 헷갈려요. 나머지 전부 다 감옥 상황들이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거만 없어요. 엄청 헷갈리겠죠. 5초 내에 해결해야 되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6,500만 벌고 30만 같아. 근데 앞에 거는 뭡니까? 통상적으로 앞에 거는 센 거 앞에 거라고 외우지 마시고 센 거는 뭡니까? 감옥 상황. 6,500만 벌고 30만 같아. 편성 단계 6,500만 벌고 30만 같아. 교육 훈련, 통신서 전달, 훈련 불복종. 그죠? 30만 벌고 30만 같아. 30만 벌고 30만 같아. 앞에 일 경우에 그러니까 30만 벌금 또는 구류. 자, 동원 단계. 1년 천 하나하나 벌고 그다음 30만 같아. 당연히 앞에 있는 거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근데 이 동원 단계에서 이 동원 단계는 미응시하고 불복종이에요. 사실은 미응시 불복종. 그다음에 여기는 훈련은 불복종이고요. 불참 옵니다. 불참 아니에요? 불참 아닙니다. 훈련 불복종이에요. 훈련 불복종, 명령 불복종. 명령이 불복종하는 거. 동원도 명령 불복종 미응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자법도 한번 보세요. 비자법은 준비 단계를 보면은 똑같아요. 6,500만 벌, 그 다음에 500만 원, 500만 벌금 이렇게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6,500만 벌, 그 다음에 뒤에 500만 원. 이 준비 단계는 두 가지인데요. 앞에 거는 이제 자원조사고 뒤에 거 500만 원 벌금은 이제 지정업체 준비 조치. 하여간 지난번 거니까. 그다음에 편성 단계도 6,500만 벌금, 1,000만 원 벌금.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거 6,500만 벌금은 중점 지원 지정에 대한 거고 뒤에 있는 1,000만 원 벌금은 담당자 우리 같은 지금 시험 보고자 하는 비상대비 담당자 임명하지 않았을 때의 업체에 부과하는 그런 벌금. 교육훈련은 통지서 전달, 훈련 불감, 뭐 그다음에 동원 단계에서는 뭐 비축에 관련되는 거. 하여간 그거 하고 좀 잘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해가지고 비교해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1조 보겠습니다. 1조는 뭐 읽어보시면 돼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다음에 2조. 2조 같은 경우는 정인데 이거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오면은 참 희한합니다. 보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또는 응급처치는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정부의 지도하에 국민이 수행해야 할, 정부의 지도하에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좀. 그러니까 정의니까 이 사람이 정의를 얼마나 꼼꼼하게 보느냐. 이걸 아마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꼼꼼히 보셔야 돼요. 3조 같은 거 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 국민의 의무. 여기에는 이거 보시면 돼요. 국가, 그다음에 국민, 주민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가 모든 국민은. 그러니까 왠지 좀 모든 국민 그러면은 좀 민방위 기본법이면은 사실은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행정법. 예비군도 그렇고 뭐 국방부 장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주무부 장관은 지자체장은 여기 또 국민은이에요. 국민은 이행하여야 한다. 그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4조가 참 요거는 재정상에서 읽어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여기다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뭐냐면
전부 또는 일부, 여기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표현,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과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이게 맞닥뜨려서 나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있고, 뭐에 대해서 뭐 비용도 있고 뭐 하여간 치료비, 보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일부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전부 또는 여기 지금 민방위기본법 제4조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산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는 등 재정산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데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 대신에 일부를 라고 하는 표현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해야 한다 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제 옆에 제가 분야를 알아봤습니다. 재정이라는 분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분야, 뭐 하여간 비용이에요, 비용. 그다음에 치료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보상비에 대한 것, 또는 권한 또는 사무, 뭐 이양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분야가 있어요. 5개 분야가. 뭐 재정은 뭐 보조라는 표현도 있고, 어떤 거는 권한 또는 사무에는 뭐 위임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뒤에서 뭘 한다라는 거는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어찌됐든 앞에 있는 거는 민방위 있고요. 여기는 비자법에 대한 것이고, 여기 예비입니다. 빨간색으로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부예요. 일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딱 비자법에 치료비에 대한 거, 시행령 38조에 대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표 보시는 거 아시겠죠? 자, 네오박스 쓴다 재정. 그러니까 민방위법이 상당히 많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재정에 대한 부분, 법 4조에 전부 또는 일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비자법. 치료비에 대한 거, 시행령 38조. 다 할 수 있다요. 그러나 실선은 전부 또는 일부, 점선은 일부라고 그랬어요. 일부. 자, 비용, 전부 또는 일부 할 수 있다. 치료비, 시행령 44조에 전부 또는 일부 할 수 있다. 보상비, 시행령 39조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 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사무, 법 34조와 시행령 34조 일부 할 수 있다. 비자법에는 치료비에 대한 거, 시행령 38조 전부 또는 일부 보장하여야 한다. 뭐 지불하여야 한다. 보조하여야 한다. 법 6조 뭐 일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비군법 2개. 이게 엄청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시험도 자주 나와요. 문장에서 5초 내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하고, 이거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냥 개념적으로. 일단 전부 또는 일부건 간에 보조하여야 된다. 일단 전부 또는 일부건 하여간 일부건 전부건 뭐 어떻든 간에 해야 한다. 비자의 치료법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가 대체적으로 민방위에 많이 나온다. 주의 주목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예비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쭉 보되 권한 또는 사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죠?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뭐 이렇게 위임할 수 있다. 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약간 공통적으로 뭐 다 나오고, 치료비에 대한 것은 공통적으로 다 나와요. 뭐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다 나오게 되죠. 근데 문제가 나올 때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전부 또는 일부 할 수 있다. 그죠? 이게 국문법적인 얘기인데, 전부 또는 재정, 여기 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국문학적으로 전부 또는이니까, 또는이잖아요. 또는. 그러면 전부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일부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전부를 하든 일부를 하든 하나만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 하여야 한다. 아니잖아요. 왜? 일부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전부를 해야만 해요? 일부 할 수 있다. 일부 하여야 한다. 틀리잖아요. 왜? 전부도 할 수 있는데 왜 일부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말싸움 가지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 문제에 전부 또는 일부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법상에는 나와 있지만 조문에 재정상의 지원을 전부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맞다는 거죠. 왜? 아니 또는이니까 또는이니까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이거 다 해도 돼. 이거 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많이 틀리는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세요. 왜 자꾸 또 말씀을 드리면 5초입니다. 5초 내에 확인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1강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